이 유튜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유튜브 쪽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송국보다는. 그 중에서도 이 서재 앞에서 많은 책을 배경으로 하여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 앞에서 방송을 하면 그 사람은 왠지 모르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책을 모두 읽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장식일 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많은 책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지성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들어서 그 저장된 안에서, 그 저장된 세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과, 또 하나는 그 나라는 자의식을 뛰어넘어 생명력을 통해 세상을 직접 느껴 하는 기감입니다. 기감이라는 건 기로 느껴서 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의식 안에 저장된 내용을 통해 생각하고 아는 것을, 우리 자의식 안에 보고 들어서 자의식 안에 저장된 내용을 통해 생각하고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며, 지식이죠. 또 자의식이라는 나를 넘어 생명 에너지를 통해 세상을 직접 느껴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보통 배워서 아는 것은 지식이고, 때문에 많은 책을 읽어서 아는 것은 지식, 그리고 기감을 통해 있는 현실을 바로 아는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여 기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박한 지식과 함께 기감이 작동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공부하여 아는 것을 옛날에 공자는, 중국의 공자는 학이지지라고 하였습니다. 학이지지는 곧 학습을 통해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학이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이지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바로 그 지식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아는 지식이 회방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몰라요, 이거를. 반면에 공부하고 배우는 자신을 뛰어넘어 생명력을 통해 세상을 직접 아는 것을 옛날에 공자는 생이지지라고 하였습니다. 생이지지는 이렇게 학이지지와 달리 스스로 아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스스로 아는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생이지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공부를 통해 아는 것은 지식, 또 기감을 통해 있는 현실을 직접 아는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지식은 주관적으로, 자기가 공부해서 하는 거니까 주관적으로 내 안에 저장된 안다는 거예요. 안다, 알미지만 지혜는 객관적으로, 눈 밖의 세계니까 객관적으로 있는 현실이나 작용을 직접 파악하여 아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건 많은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잘 대처를 못합니다. 금방 대처할 수 있는 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어떤 두 여인이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서로 내인이, 요즘 같으면 뭐 지식이 있으니까 DNA 검사하면 되겠지만 옛날에 DNA 검사를 안 했을 때, 그럴 때 지식 있는 사람 구별 못해요. 우리 뭐 솔로몬의 왕이라고 해서 솔로몬은 배 갈라라 이러니까 갈라라를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고
제가 아닙니다. 가르치 못하게 하는 사람이 엄마다 이거예요. 이런 건 지혜는 있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이지지 있는 사람은 사람 속이 보여요.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모르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선거 같은 것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규정이나 또 법을 어기면 대단히 큰 실수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대단히 큰 실수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여 그 규정을 어겼다면 그때는 그 잘못이 별것 아니라고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남의 거 볼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도 그런 일을 저질러 놓으면 별거 아닌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본의지지라고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본의지지예요. 즉 본의지지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곤경에 처해봐야 안다는 뜻입니다. 남의 거 할 때는 뭐 대단히 나쁜 사람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지르면 그때는 별거 아닌 거였구나 하는 걸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곤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남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평하며 떠들던 그런 국회의원이나 또 방송인이 끝내는 자신도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 그들이 배우고 느끼는 바가 있다면 이것도 배우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끝내 또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본의지지입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을 발칵 뒤집듯이 문제를 일으킨 국회의원과 방송인이 또 이상하게 성씨가 같아요. 성씨가 같은 성씨라고 해서 손남 손녀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남자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일반인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 죄업되는 거. 죄업되는 거 알아요. 법적으로 죄업되는 거. 그럼 뭐 법 공부 안 해도 알아요. 그래도 뭐 변호사를 뭐 10명이나 쓰고 그런데요. 난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사람도 뭔가 권위지지를 통해서 느낌은 좋은데 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뻔뻔해서 잘 못 느껴져요. 나도 20대까지는 학위지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은 한편으론 이해가 되고 또 설명이 되지만 그 설명으로 다른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알았어요. 나도 책을 많이 봐서 많이 알았어요. 근데 이 책만 볼 때는 다 이해하고 충분히 하고 저쪽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랑 섞어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추운 겨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추운 겨울에 머리를 찬물에 담그고 또 흔들면서 답답한 심정을 뚫고 보려고 그런 짓도 했습니다. 마음 안에는 항상 뭐가 뭔지를 알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 얘기가 다 설명이 되는데 또 저쪽 얘기하면 설명이 안 돼요. 저쪽 얘기를 쭉 하면 또 설명은 되는데 이쪽 얘기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다가 답답한 심정이 괴로워서 또 지쳐서 간이 침대에 누웠을 때 그때 너무 지쳐가지고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우리 집 병원 침대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침대 위에는 백열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눈앞에 백열등이 퍽 하며 터지며 나는 나의 생명 에너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백열등을 밝혔듯이 생명 에너지라는 것이 나한테 있어서 그것이 나의 생각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내 나이는 우리 한국 나이로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뭐가 뭔지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공부를 통해 아는 지식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식에 매여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지식이 걸림돌이 되어 헤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력을 통해 우주의 흐름을 아는 것을 옛날에 석가는 해안이라고 했으며, 그걸 옛날에 석가모니는 해안이라고 그랬어요. 해안이라고 했으며, 나는 이것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생명력을 통해 있는 현실을 바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옛날에 공자는 생이지지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자는 생이지지라 그랬잖아요. 석가는 해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리지지하고 생리지지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해안하고 섞어놓으면 설명이 안 돼요. 또 해안만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싶어요. 근데 저게 왜 생리지지냐? 생리지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안다는 뜻이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자의식을 뛰어넘어 생명에너지를 터득해야지만이 그것이 생리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내 말을 듣고 시원하다는 통쾌감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학이지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이지지에 만족하는 사람은 통쾌함이 없지만 학이지지에서 안 된다라는 걸 느끼는 사람은 내 말을 들으면 어딘가 시원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학이지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학이지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무서워요. 학이지지라는 게 자기만 고집하는 겁니다. 그게. 예. 아직 뭐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김일성인의 패거리들은 자기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그 이북 체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배신자라고 가리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태리의 이태리는 지금 미국의 제재를 가하니까 이태리에서 이북 대사를 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사 아닌 사람이 대사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조 누구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네가 이태리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 부부는 전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딸애도 도망가야 되는데 그 딸애가 그 이북에서 배운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됐는 애기 때문에 그 부모가 배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걔는. 이런 게 다 학이지지입니다, 이게. 그럼 부모가 도망가자 그러는데도 안 도망가고 오히려 부모를 걔가 이북에다 찌르는 거예요, 그게. 학이지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주 골 답답해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학이지지에 있는 사람은 정말 답답합니다. 돌로다가 머리를 때린다 그래도 절대로 안 들어가는 게 학이지지예요. 왜냐하면 학이지지는 학습을 통해 배운 지식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답인 줄 알고 요지부동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지식으로는 결코 우주의 이치를 알 수 없습니다. 학습은 단지 우주의 이치를 배울 수는 있어요. 학이지지니까. 지금 내 말을 듣고 배우듯이 배울 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이지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보고 배우는 학습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로 그렇게 보고 들은 세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머리도 좋았고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인슈타인보다 나이가 어디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은 하이젠베르크입니다. 이 친구가 무엇을 발표했느냐? 뭘 발표했어요?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이지지를 터득하게 되면 그 불확정성 원리의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학이지지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이 뭘 부족해서 모르는 것 같은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학습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로, 보고 배우려면 보여야죠. 그렇게 보고 들은 세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일 뿐
그 이론을 다시 다른 곳에 놓고 해석하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햇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입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건 입자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은 입자예요. 입자지만 그것이 멀리 퍼져나갈 때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왜 퍼져나가는지 알 수 없고, 또 파동이라는 사실을 알면 왜 우리 눈에 보이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파동은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라디오 소리 들으면서 그게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는 파동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햇빛은 입자지만 또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설명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입자를 알면 파동이 설명 안 되고, 파동을 알면 입자가 설명 안 되고. 마치 코끼리의 코가 물렁하다고 아는 사람은 코끼리의 상아가 왜 딱딱한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생이지지로 알면 빛이 바로 아프락사스로 입자와 파동이 서로 다른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락사스는 입자와 파동이 결국은 같은 거다는 걸 아는 것은 생이지지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학습으로는 안 알아진다 이거예요. 빛은 빛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입자로서 이해할 수 있어요. 파동으로서 이해할 수 있어요. 얘가 얘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입자가 파동이다라는 게. 코끼리 역시 말랑한 부분도 있고 또 딱딱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이지지를 얻으면 그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학이지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명력을 통해 있는 자체를 바로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학습은 수동적으로 배워서 알지만 현시아는 능동적으로 에너지가 직접 살펴서 아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나타나서 쟤입니다. 그래? 너 진짜 네 애냐? 예, 그렇습니다. 너 진짜 네 애냐? 예, 그랬습니다. 야, 칼로 뚝 반 잘라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쟤가 아닙니다. 그 한 여자는 가만히 있었고 한 여자는 그의 쟤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저 여인의 애다. 쟤를 줘라. 쟤를 잡아라. 감옥에 넣어라. 지혜가 있잖아요. 학습은 수동적으로 배워서 알지만 현시아는 능동적으로 에너지가 직접 살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답을 통해 의문점이 생기고, 지식은 오히려 그 답을 통해서 의문점이 생기고, 지혜는 있는 사실을 직접 느껴 아는 답인 것입니다. 지혜가 답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대통령을 뽑거나 누굴 뽑을 때 내가 뽑는 사람 뽑으면 정말 대한민국 잘 됩니다. 그런데 자기 좋은 대로 뽑으면은 뭐가 좋은 건지 모르고 뽑으면, 안 그랬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전될 수도 있었는데. 이 말은 지혜가 오리지널, 원본이라면 지식은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는 현시안을 통해 직접 보는 팩트라는 건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는 현시안을 통해 직접 보는 팩트지만 지식은 자의식이 가공한 이미지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이지지는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학이지지는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이와 같은 지식을 아르마리라고 합니다. 아르마리. 그러니까 암을 불가에서는 아르마리라고 해요. 그리고 아르마리는 그 아르마리로부터 많은 의혹이 생겨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르마리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아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지 않는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상실하다고 대통령 뽑아놓으면 나라가 또 답답해지는 겁니다. 빨리빨리 못해요. 전쟁 나면 이게 도망가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분간을 못해요. 그런 사람 절대로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이지지가 문제라면 생이지지는 답입니다. 학이지지는 알고 있는 나가 문제지만
생이지지는 눈앞의 현실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생이지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옛날에 공자 선생님께서는 생이지지를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이지지가 알아야 하는데 학이지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몰라 알고 있는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이지지는 학문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지지는 그거하고 안 싸우죠. 생이지지는 그러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옛날에 중국의 유명한 선사라고 하는 조주 선사인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선사가 이렇게 어디 마당에 있다가 이제 안채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마룻바닥 같은 데 탁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탁 물어봤어요. 선생님, 스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 조주가 그랬어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무슨 얘기였어요? 그냥 있는 그 자체가 다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말이에요. 요즘 그 조주가 옛날에 거기 올라갔던 거기를 발견했어요. 거기가 잣나무가 대여섯 그루 있었어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도 뭐냐? 저 잣나무냐 저 잣나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답답하겠어요. 어떤 잣나무가 상관없어요. 그 잣나무가 아니라 밤나무라도 돼요. 있는 것 자체가 다 있는 현실이니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이 잣나무냐 저 잣나무냐 이렇게 서로 또 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이를 먹어도 어찌할지 모르는 이유는 생이지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이지지는 있는 현실을 바로 보고 또 그 움직임을 알 수 있지만 학이지지는 학습을 통해 배운 자신을 고집하다 보니 엉뚱한 소리를 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이지지를 터득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지만 학이지지는 알고 있는 자신을 내세우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이지지는 싸울 일은 없죠. 싸우면 안 되죠. 사실은 참아야죠. 오히려. 그러니까 학이지지는 저것이 햇빛이 저기 입자지 저기 어떻게 파동이냐 이러고 한 사람은 싸우고 있고 한 사람은 파동이지 어떻게 입자냐고 서로 자기네끼리 싸운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 자신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학습한 내용이 서로 다르면 싸우는 것입니다. 요즘은 뉴스에 보니까 원래 이 재벌이라는 사람도 스스로 자기 혼자 힘으로 재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영혼이 다 격부 올라와서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사람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이 거의 다 물려받은 2세, 3세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틀 안에서 물려받다 보니까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운전기사도 그냥 막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 온갖 갑질을 하면서. 또 또 어느 회사는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괜찮은데 그 사람 굉장히 괜찮았어요. 어떤 날아다니는 자동차 회사 사람인데 그 사람들 그 여자들 그 목소리 들으면은 섬찟해요 가슴이. 무슨 바라까떼라고 원래 그 바라까떼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 까떼 바라까떼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게 우리 동네에서 아제아제 바라라고 그러는데 원래 인도말은 까떼 바라까떼인데 아주 까탈없어서 바라까떼 같은 소리 딱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뭔지 생이지지가 없으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지는 생각 안 하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운전기사를 4명을 두고 있대 뽑을 때. 왜냐면 마음 안 들어 쑥쑥 갈아치우려고. 우리 사람의 성격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DNA와 또 천체, 즉 달, 별, 이렇게 태양 이런 또 금성, 수성
이런 거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천성, 그런 게 천성이에요. 그리고 또 전생에 하던 습성 따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천성 같은 걸 잘 따져볼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사람을 다루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천성과 천성이 부닥쳐서 갑을 논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갑질, 을질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별자리가 사자자리인 사람을 부하 직원으로 쓰면 그 사람은 윗사람의 말을 살갑게 듣지 않고 무뚝뚝하게 듣게 됩니다. 사자자리. 그 사자자리는 이게 뭐냐? 들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들었다 이거예요. 알았다 이거예요. 지 혼자 계산하는 거예요. 내차 운전수 아닙니다. 그러면 윗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고 또 윗사람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자자리라는 게 뭐예요? 사자는 원래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해서 사자자리라고 붙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사자처럼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사자자리의 특성이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다 알아들은 거예요. 살갑지 않게 해서 그러는 거지 충분히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갑질을 하면서 막, 손으로 딱 운전하는 사람은 뒤에서 찔러가면서 관둬라 내놔라 욕을 또 막 해가면서 그러니까 또 그 사자자리 운전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랬는데도 거기다 갖다가 너 그만둬 내일 그만둬 이러면서 이렇게 사자자리의 특성 같은 걸 모르면 그 특성이 못마땅한 태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사람을 쓰죠. 사람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특성이 다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주는 왜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그래야지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아 봐요. 그러면 정지해 있어요. 그 우주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가 돼요. 이제 그때는. 내 처음 전화하는 사람도 사자자리인데 이거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나 얘기인가 보다 하고. 또 이 정치하는 사람들 아직 우리나라는 정치가 수준 미달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먼저 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는 세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세계. 이거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말이 잘 안 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정치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곧 이 자신이라는 나가 곧 추구하는 세상인 줄 압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게 정치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자기가 곧 추구하는 세상인 줄 알아요. 자기 심정이.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는 기분 나빠도 나라한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데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탄핵이라는 게 벌어졌잖아요. 이게 야당만 가지고는 탄핵이 안 되는 겁니다. 인원수가 모자라서. 그럼 누가 했느냐? 여당이 가입한 거예요. 탄핵에.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탄핵에 가담했던 사람 다 반역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뭔가 섭섭하다고 배신한 거예요. 이런 건 반역자예요. 또 반역이라는 것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고니지지라고 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에요. 자기는 단지 기분 나빠서 저쪽에 가담한 것 뿐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라는 이 모양이 된다 이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또 돌을 묵혀놓으면 또 지금은 또 그런 사람들이 지네들이 또 나라를 구해갔다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내가 여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반역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하는 그런 세계관, 세계가 분명해야 백성들이 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사람만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북도 세계가 없는 거죠. 이북은 그냥 김간의 패밀리네 나라예요, 저기. 그러니까 어떤 세계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쟤네들은. 그냥 내 거예요, 내 거. 이렇게 세계관이 없으면 내내 사람만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편 많이 끌어들이면 되는 줄 알고. 그럼 편가름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와 같은 객관적인 세계보다 주관적인 자기 편을 만들다 보니까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미개함을 아직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당파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당파 싸움이 결국 내 편, 네 편이에요, 그게. 그래서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지금은 뭐예요? 남인, 북인이 아니고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뭐가 틀려요? 이 당파 싸움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미개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미개한 나라예요. 이북 역시 공산주의라는 세계가 아니고, 전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김과 편만 잘 사는 나라. 어쩌면 나라 아닌 그런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세계와 당파를 분명하게 잘 구별할 줄 모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미개함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과 위기를 잘 파악하여 무엇이 정치적으로 미개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전 세계를 이끌고 갈 위대한 정신 문명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위험한 때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정치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스님이 임금한테 10년 전부터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10만 대군을 기르시오. 끝내 대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가 뭐 소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랑 18권을 한 것도 아니고, 스님이 나라가 나라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라를 구한다. 여러분이 임진왜란에 간 역사책을 보세요. 어디 가든지 다 중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명량 영화를 보세요. 거기도 다 중들이 있어요. 그게 다 중들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또 누가 싸웠느냐? 여자들이 싸웠어요. 여자들이. 오죽하면 여자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멩이 들고서 돌 던져가지고 그래 일부 사람 쫓아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야 할 나라, 즉 객관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주관적인 내 편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또 다른 내 편과 싸우다 보면 그것이 한이 돼요. 네 편, 내 편이 싸우다 보면 이제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내내 한만하죠. 한만은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한자는 나라 한자가 아니에요. 한만은 한자지. 그래서 한만은 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내 한만은 하고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게 객관적이지 않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객관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한만타 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인가, 이걸 해야 돼요. 더 발전된, 더 안정된.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밤낮 뭐 하느냐? 대통령 하나 되면 옛날 거 가지고 내내 과거 가지고 싸워요. 물론 실수들 했죠. 대통령이로서 그냥 대통령 월급만 받고 일해야 되는데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대통령은 집 한 채 있는 거 지금 그 사람 여지까지 29만 원 가지고 여지까지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년 동안. 손가락 빨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걸 또 지금 집 뺏겠다고 지금 아주 개털됐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대통령 될 바에 차라리 저 복덕방 하세요. 그게 더 좋아요. 아니 빵집 하시든가. 빵집을 지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봐요. 대통령 해가지고 아마 그 29만 원 있다는 얘기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예. 가까이 있었으면 내가 좀 도와줘서 밥 정도 사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조금 잘 산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이름은 어떤 세계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은 다 분명해요. 뭔가 나름대로. 산업국가 뭐 어쩌고 뭘 위해서. 때문에 선진국은 추구하는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를 상징하는 당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또 그 당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나라 가면 당이 두세 개밖에 없어요.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몇십 배 이상 더 큰 나라도 추구하는 당이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원하는 세계, 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원하는 세계보다 나를 위한 당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라에 등록된 당만 해도 30개가 넘으며 정식당이 30개가 넘어요. 이렇게저렇게 다 합하면 80개 정도 된대요. 외우지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또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당 이름이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당인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또 갑자기 뭐 무슨 당이었더라 이제 생각도 안 나요. 갑자기 또 이름이 또 자유한국당이 됐다가 또 그 전에는 또 뭐였더라. 그게 무슨 당이었어요 원래.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 알고 싶지 않아요. 그게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그 세계를 지키고 또 발전시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나라가 더욱 강해질 텐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면 줄줄이 감옥에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 된 다음에 감옥 가는 게 정해져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을 한 2개 정도 만들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면 자유민주당을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또 이제 감방당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2-3개 만들면 돼요. 예. 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는 세계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왕이 있어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 나라가 되려면 입헌군주국이 되어야 하고, 또 국가가 백성들의 모든 편의를 봐주며 잘 살기 위한 나라가 되려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며, 이북 사회주의 아닙니다. 저런 걸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주의는요, 나라가 다 해주는 거예요. 병원도 공짜예요. 다. 학교도 원래는 공짜입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이 이제 일 안 하고 술만 먹고 그러니까 이제 학비는 조금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취직하면 내도 돼요. 직접 안 내고. 이거 호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사회주의지, 나라가 안 주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나라가 다 대주는 게 사회주의지. 또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는 나라가 되려면 공산주의를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망하죠. 왜냐? 이렇게 되면 영혼이 작동을 안 해요. 영혼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경제력을 부강하게 키워 부유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이렇게 먼저 원하는 세계가 분명해야 그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지키고 또 발전시키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가를, 국민들은 그런 정치가를 확실하게 알고 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뭐 돈 조금 주면 때려 긁고 쭉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당하고 돈 주면 헷가닥 하는 거, 헷가닥 당하고 감방 가는 당하고 이렇게 한 3개 만들면 돼요. 예.
이와 같이 분명한 세계가 없이 나를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그 세계는 분명하지 않아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앞으로 나올 사람들도 먼저 어떤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세계관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이런 욕심으로 나오면 대통령 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이 분명해야지 그 분명한 게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분명하지 않은 생각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이퍼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도를 원하든지 레를 원하든지 미, 파, 시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도도 아니고 미도 아니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분명한 세계관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세계와 나를 잘 구분하여 분명한 세계를 완성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정치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물론 정치가가 아니라 자기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는 원하는 세계가 분명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에 지금 대통령이 된 거예요. 문재인 씨 머릿속 안에는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결코 사람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분명한 관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건 어리석건 똑똑하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원하는 분명한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원하는 자기 세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라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일치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나라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려고 했던 국민들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 좋다고 찍은 사람들이 요즘은 자기 손을 칼로 팍 찍고 싶다고 이런 사람 많아요 요즘은. 그걸 한번 찍든가 자기 손이라도 그걸 또 찍은 거 보면 좀 시원할 텐데 안 찍대 또 죽어 생길 거는.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뚜렷한 세계관이 있으면 우리는 우파니 또 좌파니 또는 보수니 진보로 나뉘어 써서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됩니다. 뚜렷한 세계관이 아니고 추구하는 것이 뚜렷한 세계관이 아니면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보 보수라는 말이 얼마나 웃겨요. 그게 있는 말이죠. 단어 이미테이션이에요. 오리지널은 없어요 그거. 또 좌파 우파 뭐가 좌파 우파예요? 어떤 사람 특히 좌파 우파 그러면 좌파가 나쁜 거래요. 우파가 좋은 거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고스톱 치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내가 먹으려는 걸 먼저 먹는데 그렇다고 좌파가 나쁜 거래. 우파가 이기면은 내가 그 다음에 광일학도 판대. 그래서 우파가 좋은 거래. 그래서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만든 게 좌파 우파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게다가 이 추구하는 세계를 모르는 정치인은 만들려는 세계보다 오히려 사람을 또 많이 수용한다고 하면서 괜히 그 속 넓은 사람처럼 나는 많은 사람을 수용한다고 하면서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하면서 중도파를 택하는데 이것은 자의식의 욕심일 뿐 결코 현실성이 없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생리 지지를 얻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좌파도 날 찍고 우파도 날 찍고 그래서 다 같이 하자. 다 끌어안자. 다 안 끌어안아줘요. 뭐 색깔이 분명해야죠. 그래서 다 끌어안겠다 그러면 그럼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도 날 안 도와주고 저 사람도 날 안 도와줘요. 모두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결국 현실성이 없이 또 다른 하나의 파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중간파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나라를 만들게 했다는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지가 이쪽도 끌어들이고 저쪽도 끌어들이고 엘리트도 끌어들이고 깡패도 끌어들이고 그 깡패한테 맞아요 나중에. 결국 중도라는 것은 강하게 이루고자 하는 세계가 없는 사람이 원하는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이 선택하는 또 다른 파벌인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괜히 지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좌파도 받아들이고 우파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누구 어느 한쪽 발로 다 짓밟힐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상이 바로 미개한 정치입니다. 선진국은 뚜렷한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관을 만들려고 해요. 미개한 인간들은 꼭 사람 끌어들인대.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다 날 찍어달라 이거지. 욕심은 그거예요. 그게 돼요? 안 되죠. 되도 않은 걸 하는 겁니다. 그게. 때문에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분명한 세계관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대중은, 많은 사람들은 그 세계관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끌어안는다고 해서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아까 끌어안겠다 그러면 끌어안겨지겠어요 그게. 현실은 강하게 영혼에 각인된 세계가 나타납니다. 이 현실은 영혼에 강하게 각인된 세계가 나타나는 거지 끌어안는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주는 옳고 그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나는 좌도 받아들이고 우도 받아들인다. 얼마나 옳겠습니까? 우주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일단 먼저 강한 기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주는 기파지 그렇게 뭐 착한 사람 편이 아니에요. 선악을 따지지 않고 강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눈치를 보지 말고, 벌써 좌파 우파 다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은 눈치 보는 거예요. 너도 내가 잘해줄게, 너도 잘해줄게. 먼저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세계관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면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을 내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세계가 모두에게 감사 상태가 되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나날이 번창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망할 것입니다. 덥다고 해서, 날씨가 덥다고 해서 태풍이 불면 그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피해입니다. 더울 때 바람이 불면 좋죠. 시원하고. 그래, 그럼 내가 엄청 강한 바람을 주지 하고 태풍이 불면 그건 고마움이 아니고 피해입니다. 요즘은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곳에 그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이 저 사람입니다. 텔레비 보시면 저 사람하고 또 청년위원이라고 해서 김준교라고 하는 저 사람입니다. 텔레비에 나옵니다. 저 사람이 강한 발언을 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더운 사람한테 바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태풍처럼 말하면 사람들은 그 진위보다 먼저 부는 태풍의 피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옳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연설했을 때 링컨은 뒤에서 연설했어요. 근데 그 앞에 사람들이, 앞에서 강연한 연사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링컨을 비웃거나 링컨을 욕하는 얘기만 했어요. 내내. 그러니까 링컨이 맨 마지막에 탁 나타나서 웃으면서 저분들이 나한테 대해서 저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까지 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나를 생각할 시간에 미국을 위한 생각을 했다면,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을 생각했다면 저들은 분명히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저분들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맨 강의 얘기가 50분 동안 하라는데 40분 동안 링컨만 욕하는 얘기였어요. 미국 얘기를 했으면 저 사람들은 다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말만 딱 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나갈 길만 얘기했습니다. 링컨은. 그래서 링컨은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소견으로, 그 옳은 소견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자기 소견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링컨의 소견 쪽으로 끌려온 겁니다. 저 사람들 욕하지 않았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남을 욕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느꼈는데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날 아무리 욕해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날 욕하지 말고 그 시간에 미국을 공부하라 이거예요. 때문에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적이 아닌 동조하는 동지로 끌어들이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괜히 중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끌어들이면 되잖아요. 그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선생님은 이 부독자도 얼마 안 됩니까? 내겐 좀 힘들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아마 재밌는 얘기로 하면은 코미디 같은 거 얘기하면 얼마든지 구독자 수 늘릴 수도 있어요. 그게 꼭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또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취미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세상이 확 바뀌었어요. 요즘은 짐승도 사람을 먹여 살려요. 요즘은 사람이 짐승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집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고양이 키우는 거 그것도 내내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래서 구독자가 200만 300만 그래요. 이런 진리는 한 500명 되는데 고양이한테는 한 200만 300만 500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양이가 먹여 살려주고 있어요 지금. 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고양이도 그렇게 잘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내 얘기 같은 건 고리타분한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좀 듣다 보면 단어가 다 처음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지 말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재밌으면 뒤로 딸려가요. 그러면 그들은 링컨처럼 링컨의 말을 듣고 링컨을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재밌습니다. 말을 재밌게 해요. 이 복잡한 논리보다 유쾌한 즐거움이 동지가 되기 위한 마음을 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분명한 자기 세계를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저 사람은 확실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난 자유민주주의가 돼야지. 그럼 자유민주주의 하려는 사람 찍는 거고, 저 사람은 완전히 공산주의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난 공산주의 해야 되겠다. 그럼 공산주의 찍을 거예요. 일본도 공산주의 있어요. 거긴 있어요 다. 우리처럼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긴 당당하게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세계라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세계로 대중을 이끌고 또 잘못된 현실은 몰아내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올바른 세계 안으로 대중을 이끌고 또 잘못된 현실, 지금 현재 이 현실이 잘못됐다면 그걸 몰아내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주처럼 이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기법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블랙홀이라는 건 뭐예요? 끌어당기는 게 블랙홀이에요. 화이트홀이라는 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싹 청소하는 게 화이트홀입니다. 여기서 블랙홀이란 올바른 세계로,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중을 끌어들이는 것이 블랙홀이고, 또 화이트홀이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법을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욕하지 말고. 때문에 앞에서 내가 말한 저 두 정치인은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이와 같은 우주의 뜻을 잘 헤아려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유쾌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내주기 바랍니다. 또 특히 요즘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만족하거나 기뻐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고 최후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정공법, 올바른 법이며 또 대중을 올바른 세계로 이끄는 블랙홀과 같은 기공법입니다. 행동은 영원히 하고 상상은 자의식이 합니다. 생각은 생각하는 건 상상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냐, 현실이 아니고. 그러나 현실은 영원히 합니다. 때문에 영원에 각인된 분명한 세계는 현실에 나타났지만 자의식의 욕심은 현실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은 욕심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 뜻한 바를 현실에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한 바를 현실에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뜻을 영혼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눈치를 보지 않아요. 눈치 보지 말고 하려면 영혼의 뜻이 확실하게 각인이 돼 있어야 해요. 그러면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을 끌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또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가면 사람들이 나 안 찍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가 그런 데 신경 쓰면 벌써 타협이 돼요. 그런 걸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영혼과 현실의 관계를 모르면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 중용을 지키려고 합니다. 생각을. 그래서 중도파가 되는 거예요. 그 중용이라는 생각이 현실을 위한 세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욕심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중용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중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 욕심이에요, 그게. 너도 날 찍어주고 너도 날 찍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만 하지 뭘 행동을 안 해요. 행동하는 자는 세계를 만들고, 왜냐면 행동은 영혼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행동하면 현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하는 자는 세계를 만들고, 또 생각하는 자는 걱정을 만듭니다. 생각은 걱정이죠. 강하게 영혼에 각인된 세계는 반드시 현실에 실현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랙홀처럼 많은 사람들을 끌려오게 해야 합니다. 욕심이 아닌 진심으로 성실하게 사람들을 위한 것이면 결국 사람들은 모두 그 세계에 동참하고 또 그 세계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예, 조금 늦었지만 손자병법입니다. 기질여풍, 기서여림. 그 행동의 빠르기는 질풍과 같고 서행하기는 숲처럼 고요해야 하며, 지난번 강의를 잠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행동하기는 빠르기는 질풍과 같고 서행하기는 숲처럼 고요해야 하며,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군대가 움직일 때 기회가 오면 신속하게 질풍처럼 빠르게 해야 하고, 이래야지 기가 강한 거예요. 또 차분하게 행동해야 할 때는 어둠 속에 잠든 숲처럼 고요해야 한다. 우주는 강한 기편입니다. 때문에 움직일 때는 강하게 질풍처럼 빠르게 해야 하고. 그래서 이는 니꼬르 MC 자승이 뭐예요? 이는 니꼬르 MC 자승이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이라는 게 뭐예요? 원자예요, 원자. 원자가 뭐예요? 분자보다 더 작은 거. 요만한 알맹이가 속도가 빨리 분산되면 그게 폭발하는 게 원자폭탄이에요, 그게. 덩치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속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또 움직이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게 숲처럼 고요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침략 여화, 부동 여산. 침략은 불처럼 기세가 왕성하고, 침략은 기세가 왕성해야 돼요. 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산처럼 진중해야 하고, 적군을 공격할 때는 성난 불길처럼 세력이 맹렬해야 하고, 또 자중이 필요할 때는 큰 산처럼 태연자약해야 한다. 이 말은 그러므로 적을 공격할 때는 핵심을 정확하고 빠르게 쳐 부셔야 하며, 핵심을 부셔야 돼요. 자꾸 태극기 붙고서 저 서울역에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 무슨 여행사 하는 것 같아, 그거. 누가 하는 건지. 그 여행사 직원이나 자꾸 서울역에서 왔다 갔다 하지. 그거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핵심이 어디야, 핵심이. 핵심을 정확하고 빠르게 쳐 부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맨 들러리로다가 여기 저기서 놀라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저쪽에서. 또 움직이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게 큰 산처럼 태연자약해야 합니다. 짐승들한테 여러분들이 물릴 때는 짐승들을 겁먹어서 물리는 겁니다. 태연자약하면 짐승이들이 안 물려요. 근데 도망가면 그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드러나지 않게 산처럼, 큰 산처럼 태연자약하게 하면 걔도 가만히 보고서 있구나 이러고 가는데 저 도망간다. 그럼 뭔가 나한테 뭐가 있는가 보다 따라가는 거예요. 난지 여움, 동요 뇌정. 알기 어려움이 어둠과 같고 움직이는 것이 우레와 벼락 같다. 아문의 모습과 작전은 어둠 속과 같이 적군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습과 작전은 적군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적군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하고, 일단 적을 공격할 때는 천둥과 벼락이 치듯이
격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분의 형체는 적이 알지 못하게 어둠처럼 깜깜해야 하며 적을 공격할 때는 천둥 번개처럼 격렬해야 적이 혼비백산합니다. 우주는 이렇게 기에 의해 움직이며 또 기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면 기로 끌어들이고 또 나쁜 현실은 기를 통해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는 곧 우주에 널리 퍼져 있는 생명 에너지인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